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전부 합쳐서 통틀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너무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의 차를 구하시오. 자,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를 먼저 찾아야겠죠. 가장 큰 분수는 대분수인 1과 4분의 1이 가장 큰 분수입니다. 가장 작은 분수는 8분의 7과 10분의 10분의 7을 비교를 한번 해보아야 알 수 있을 텐데 비교를 하기 위해 분모를 같게 해줘 보겠습니다.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8 하게 되면 8분의 7은 80분의 70이 되고 10분의 7은 80분의 56이 됩니다. 그래서 더 작은 분수는 10분의 7이 더 작은 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분수인 1과 4분의 1에서 10분의 7을 빼게 되면 먼저 분수의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같게 만들어 줘야겠죠. 4와 10에 그러니까 분모인 4와 10을 같게 해줘야 하는데 이때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면 쉽게 분모를 통분할 수 있죠. 그래서 4와 1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2, 4, 2, 5 최소 공배수는 다 곱하는 거죠. 2 곱하기 5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수의 분모를 두 분수를 한번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0분의 4에는 1과 4분의 1에는 5씩 곱해주고 10분의 7에는 분자 분모에 2씩 곱해주면 되죠. 2씩 죄송합니다. 2씩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1과 4분의 1은 1과 20분의 5가 되고 10분의 7은 20분의 14가 됩니다. 자, 1과 20분의 5를 가분수로 고쳐보면 20분의 25가 되죠. 1과 20을 먼저 곱한 다음 5를 더하면 25가 됩니다. 여기서 20분의 14를 빼면 20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0분의 11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한 변이 6cm인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어느 것입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한 변이 6cm인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변이 6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자,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변이 6cm인 정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모두 6cm입니다.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6 곱하기 6은 36이 됩니다.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3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또한 가로 곱하기 세로이므로 12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36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네모는 3을 곱해줬을 때 3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세로의 길이는 3cm입니다. 자,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가 18cm, 세로가 12cm인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 만든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가 18cm, 세로가 12cm입니다. 이런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직사각형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직사각형 안에 있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에서 임의의 실선을 그어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의 넓이는 이곳의 넓이와 같습니다. 또 이곳의 넓이는 이곳의 넓이와 같고 그러면은 이곳의 넓이는 이곳과 같고 이곳의 넓이는 이곳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에서 반을 했을 때 넓이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18 곱하기 12는 8이 16, 1 올려주고 36, 18, 6, 1, 216에서 반을 해줬을 때 넓이가 이 마름모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216 나누기 2는 2, 1은 2, 1, 0, 16, 28이 16, 108. 그래서 답은 이 마름모의 넓이는 108제곱센티미터입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5제곱센티미터입니다. 선분 미음 디귿에서 미음 디귿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미음 디귿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게 헷갈릴 것 같아서 미음 디귿 이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입니다. 먼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삼각형 기역, 리을, 니은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기역, 리을, 니은의 넓이는 밑변 5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분의 나누기 2를 했을 때 삼각형 기역, 리을, 니은은 밑변 5cm 곱하기 높이 4cm 나누기 2를 했을 때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 답은 20 나누기 2이기 때문에 10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 기역, 리을, 디귿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형 기역, 리을, 디귿의 넓이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25 제곱센티미터에서 우리가 방금 위에서 구한 삼각형 기역 리을 니은을 빼면 삼각형 기역 리을 디귿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기역 리을 디귿은 25에서 10을 빼서 답이 15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선분 미음 디귿의 길이를 알고 싶기 때문에 선분 미음 디귿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기역 리을 디귿의 넓이는 밑변 5cm 곱하기 높이가 선분 미음 디귿이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미음 디귿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네모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넓이가 15제곱센티미터입니다. 5에서 뭐를 곱해줬을 때 15가 되죠? 3이죠. 그래서 네모는 3입니다. 그래서 선분 미음 디귿은 3이 죄송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나누기 2 했을 때 답이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 2를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보면은 5 곱하기 네모는 이렇게 다른 오른쪽 등호가 있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나누기는 성질이 바뀌게 되면서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2는 30입니다. 그래서 5에서 네모를 곱했을 때 30이 되니까 6이겠죠. 그래서 네모는 6입니다. 그래서 선분 미음 디귿의 길이는 6cm가 됩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의 밑줄을 그으시오. 자, 덧셈과 뺄셈이 혼합되어 있는 식을 풀 때는 차례대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3 빼기 18 더하기 22의 문제를 풀 때는 63 빼기 18을 먼저 풀어주는 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5번에 2번 역시 45 더하기 36을 먼저 차례대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먼저 계산할 부분은 앞부분 차례대로 계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65 빼기 45는 17이고 17 더하기 29는 46입니다. 이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면 17은 62 빼기 45가 17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62 빼기 45가 17이죠. 그래서 62 빼기 45를 17 대신 적어줍니다. 그리고 더하기 29는 46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62가 38 더하기 24가 62가 됩니다. 그래서 62 대신 38 더하기 24를 적어주고 그대로 빼기 35는 27 이렇게 됩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네모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네모에서 빼기 가로하고 11 더하기 26은 19입니다. 가로가 혼합되어 있는 식에서는 가로 안에 있는 식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11 더하기 26을 해보면 11 더하기 26은
26은 37입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어떤 수 네모에서 빼기 37을 한 값이 19가 됩니다. 이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 네모를 왼쪽에 남겨놓고 등호 오른쪽으로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19는 그대로 있고 위에 있는 식에서 네모 빼기 37이 나오는데 이 빼기 37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 빼기는 반대 성질을 가진 더하기로 바뀌게 되고 37이 그대로 오게 되면 네모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는 19 더하기 37인데 19 더하기 37은 9 더하기 7은 16이죠. 그래서 3 더하기 1은 4, 1 더하면 56. 그래서 답은 56이 됩니다. 자,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진의 반 28명의 학생들은 7명씩 모둠을 만들어 쓰레기 줍기를 하였습니다. 한 모둠당 쓰레기 봉투를 2장씩 받았을 때 나누어준 쓰레기 봉투는 모두 몇 장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수진의 반 28명의 학생이 7명씩 모둠을 만들면 총 몇 모둠이 만들어질까요? 자, 28명을 7명씩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4모둠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때 한 모둠당 쓰레기 봉투를 2장씩 받았습니다. 한 모둠이 쓰레기 봉투를 2장씩 받았기 때문에 4모둠 전체의 쓰레기 봉투를 받은 개수는 자, 한 모둠당 2장씩 받았기 때문에 4모둠은 죄송합니다. 자, 28명의 아이들을 한 반에 28명인 아이들을 7명씩 몇 모둠으로 만들 수 있냐면 4모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한 모둠당 2장의 쓰레기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4모둠은 총 8장의 쓰레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풀이 과정에 제대로 다시 써보면은 자, 28명의 학생들을 7명씩 묶었기 때문에 28에서 나누기 7을 했을 때 4모둠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모둠이 되는데 한 모둠에 쓰레기 봉투를 2장씩 줬기 때문에 4모둠에 한 모둠당 2장씩 줬기 때문에 4모둠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에서 1을 곱하면 총 8장의 쓰레기 봉투를 이 반은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답이 8장입니다.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곱셈과 덧셈이 혼합되어 있는 식에서는 곱셈으로 묶여 있는 식부터 계산해주고 그 다음 이제 덧셈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4 더하기 9 곱하기 3의 경우 먼저 곱셈으로 묶여 있는 15 곱하기 4, 9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해보면 15 곱하기 4는 5, 4, 20, 2 올려주고 4, 1은 4, 2 더하면 60, 3, 9, 27. 그래서 이렇게 구한 다음 60과 27을 더하게 되면 됩니다. 60과 27을 더하면 87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87이 됩니다. 자, 2번에는 덧셈과 뺄셈과 곱셈이 다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또한 먼저 곱셈의 식부터 계산해주고 곱셈의 식을 계산한 다음 나머지 뺄셈과 덧셈이 있는 식은 차례대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는 2 곱하기 10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에서 10을 곱하면 20이 되죠. 그 다음은 28 빼기 47 더하기 20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82에서 47을 빼면 7, 10을 올려주고 5, 35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35 더하기 20을 해주면 답은 55가 나옵니다. 답은 55가 됩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한 상자는 20마리입니다. 조기 12상자를 하루에 35마리씩 6일 동안 팔면 몇 마리가 남습니까?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 답하시오. 자, 조기 한 상자당 20마리가 들어있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있습니다.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한 상자에 20마리 들어있는 조기 상자가 총 12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가 총 12상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기의 총 개수를 구해보면, 자, 한 상자당 20마리씩 들어있고 이 상자가 총 12상자 있기 때문에 20에서 11을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12 곱하기 20은 24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240마리의 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하루에 35마리씩 6일 동안 팔려고 합니다. 자, 35마리씩 6일 동안 팔면 우리가 총 팔 조기의 개수는 35 곱하기 6을 해주면 5 곱하기 6은 30, 3 올려주고 3, 6에 18, 18에 3을 하면 210. 총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210마리의 조기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총 240마리에서 6일 동안 판 210을 빼면 답은 30마리가 남습니다. 자, 식으로 깔끔하게 적어보면 20 곱하기 12에서 빼기 35마리씩 6일 동안 팔았기 때문에 20 곱하기 12 빼기 35 곱하기 6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이때도 곱하기와 빼기가 혼합되어 있는 식이기 때문에 곱하기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 빼기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아까 보였던 30, 그래서 답은 30마리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27cm인 색테이프 25장을 그림과 같이 겹치도록 이었을 때 전체의 길이는 몇 cm가 되겠습니까? 자, 그냥 이 색테이프 한 장의 길이는 27cm입니다. 근데 이 27cm인 색테이프를 이렇게 여러 장 겹쳐서 25장이나 겹쳐서 이었는데 이때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두 장을 이었을 때 색테이프 두 장을 이었을 때 값은 27cm 색테이프가 두 장이 있고 여기서 3cm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3cm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두 장을 이었을 때 값은 54에서 빼기 3, 그래서 답이 51이 됩니다. 자, 세 장을 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한 장에 27cm인 색테이프를 세 장 이었습니다. 세 장 이었는데 겹쳐지는 부분이 그럼 세 장일 때는 두 번 생기기 때문에 3에서 그러니까 겹쳐지는 3cm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27을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27 곱하기 3은 81이 됩니다. 81에서 6을 빼게 되면 75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25장을 이어 붙였을 때는
얼마가 나오느냐? 자, 27cm인 색테이프를 25장 붙였습니다. 여기에 겹쳐지는 부분은 이 색테이프를 25장 겹치도록 붙였을 때 겹쳐지는 부분 3cm는 총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총 장수에서 한 번을 뺐을 때 겹쳐지는 횟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횟수는 25에서 1을 뺀 24번이 겹쳐지는 횟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의 길이는 27 곱하기 25를 해보면 7호 35 3을 넣어주고 135가 되고 7이 14 1을 넣어주고 54 675가 됩니다. 675 24 곱하기 3은 4, 3, 12 1을 넣어주고 3, 2, 6, 72 자, 675에서 72를 빼게 되면 답은 603 그래서 답은 603cm입니다. 자, 12번입니다. 두 식의 계산 결과의 합은 얼마입니까? 자, 이 두 식을 계산해서 나온 답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앞에 있는 식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더하기 가로 28 빼기 12 나누기 4입니다. 가로와 더하기 나누기 모두 혼합되어 있는 식입니다. 이때도 제일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할 것은 자, 이 가로쳐져 있는 식을 먼저 구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이 가로를 풀고 나면 더하기와 나누기로 이어지는 식이 되는데 이때 더하기보다는 나누기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더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에서 12를 빼면 16이 됩니다. 자, 그러면 30 더하기 16 나누기 4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나누기부터 하면 16에서 4를 나누면 4가 되죠, 바로. 그러면 4가 됩니다. 정리하면 30 더하기 4 30 더하기 4는 34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식은 34가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뒤의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식도 뭐 앞에 있는 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다른 부분 하나가 있다면 가로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먼저 계산을 해야 하느냐? 가로가 없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에 혼합된 식이 있을 때 이때는 나누기부터 식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12 나누기 4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 23 더하기 8을 그 다음 이 나누기의 식을 풀고 나면 더하기 빼기만 남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0 더하기 38을 구해준 다음 이제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나누기 4는 3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식을 써보면 30 더하기 28 빼기 12 나누기 4는 3. 자, 이제 이렇게 풀고 나서 앞에서부터 풀면 되죠. 자, 30 더하기 28은 58입니다. 58에서 3을 빼면 답은 55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식의 답은 5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의 결과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34에서 55를 더하게 되면 34 더하기 55는 4 더하기 5는 9, 3 더하기 5는 8, 89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이 두 식이 있습니다. 이 두 식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은 바로 이 24입니다. 자, 7 곱하기 가로 2 더하기 3 가로 닫고 빼기 11은 24가 되고 35 빼기 24 나누기 4는 29에서 24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식의 답이 24이기 때문에 여기에 24에 24 대신 이 식을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35 빼기 가로하고 7 곱하기 2 여기 가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가로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가로는 중괄호로 바꿔줍니다. 소가로가 있기 때문에 중괄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 빼기 11 중괄호를 닫아야겠죠. 닫고 나누기 4는 29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24를 여기에 들어있는 24 대신 이 식의 답도 24이기 때문에 24 대신 이 식을 그대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식을 보고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24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자, 약수와 배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수는 어떤 수에서 나누었을 때 떨어지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4의 약수를 구하려고 하면 자, 24는 자, 1로 나누었을 때 24를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생기지 않고 딱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 다음 2를 나누어도 12로 몫이 12로 나머지가 남지 않고 딱 떨어지게 됩니다. 자, 3으로 나누었을 때도 3, 8에 24 자, 몫이 24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8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어서 딱 알맞게 나누어 떨어집니다. 4 또한 마찬가지고 자, 5를 나누었을 때는 5, 25이기 때문에 24를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5, 4, 20 했을 때 나머지가 4가 남기 때문에 5는 5로 나누었을 때는 딱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는 24의 약수가 아닙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6을 하면은 6을 나누었을 때 6, 4, 24가 되고 그 다음 8로 나누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12로 나누게 되면 2로 딱 나누어 떨어지게 되고 24로 나누면 딱 1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의 약수는 1, 2, 3, 4, 6, 8, 12, 24가 24의 약수가 됩니다. 자, 24의 배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의 배수는 24랑 곱했을 때 24랑 곱했을 때 구해지는 수를 배수라고 합니다. 자, 배수란 어떤 수를 곱했을 때 곱해지는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24의 배수를 구해보면은 자, 24의 배수는 24에 곱하기 1을 했을 때 24 그대로 되고 24에 2를 곱했을 때 48 24에 3을 곱했을 때 72 24에 4를 곱했을 때 96 24에 5를 곱했을 때 120 등등등등 이렇게 배수는 계속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는 2 곱하기 3의 배수입니다. 2 곱하기 3은 6이죠. 24는 6의 배수가 맞을까요? 자, 이 6에서 뭐를 곱했을 때 24가 됩니까?
되죠. 6 곱하기 4를 했을 때 24가 되기 때문에 24는 6의 배수가 맞습니다. 자, 2번 24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배수입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3은 18이죠. 18인데 18의 배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선 자, 18에 어떤 수를 곱했을 때 24가 나올까요? 24에 만약 2를 곱하면 36이 되기 때문에 36은 24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2를 곱하면 안 되고 그 다음 1을 곱해보면 18이 되는데 18이 되면 6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에 어떤 수를 곱해도 24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은 24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2 곱하기 2는 24의 약수입니다. 자, 2 곱하기 2는 4입니다. 자, 4인데 24의 약수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선 24와 4를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약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에서 4를 나누면 6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4는 24의 약수가 맞습니다. 자, 4번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4의 약수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죠. 8은 24의 약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24에서 8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24에서 8을 나누면 8, 3, 24 딱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8은 24의 약수가 맞습니다. 자, 5번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24의 약수입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2죠. 12. 자, 24에서 12를 나눠보면 2를 해주면 24는 2로 나눠지기 때문에 12는 2를 곱했을 때 24가 되기 때문에 자, 12는 24의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수를 모두 찾아 쓰시오. 자,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수를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때는 두 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배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먼저 3의 배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의 배수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3 곱하기 4는 12, 3 곱하기 5는 15, 3 곱하기 6은 18, 뭐 등등등등. 자, 5의 배수는 5, 1은 5, 5, 2, 10, 5, 3, 15, 5, 4, 20, 5, 25, 5, 6에 30 등등등등.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3과 5의 배수 중에 공통된 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15입니다. 이 15가 3과 5의 공통된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같은 3과 5의 배수를 구하게 되면 15 곱하기 2 30, 15 곱하기 3 45, 15 곱하기 4 60, 15 곱하기 5 75 등등등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3과 5의 공통되는 공통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 중에 3과 5의 공통되는 배수는 30, 45가 됩니다. 그래서 30과 45가 됩니다. 자,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크고 작은 직사각형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자,
이런 문제는 일일이 직접 다 세어봐야 하는데요. 일일이 직접 다 세지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 하나로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은 하나로만 되어 있는 직사각형은 모두 몇 개입니까? 6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 직사각형이 2개로 이루어진 것은 모두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은 총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두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은 하나, 둘, 2개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 직사각형 4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은 모두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4개인 직사각형 하나, 둘, 2개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사각형 6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은 총 1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한 것들을 총 합해주면 됩니다. 6이랑 7, 2와 1을 더해주게 되면 13에서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5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답이 크고 작은 직사각형은 총 18개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과 11을 잘못 약분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약분을 하기 위해서는 약분은 어떤 값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지는 값을 약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6과 11을 약분하기 위해서는 12와 36에 공통되어 있는 약수를 찾아야 합니다. 자, 12와 36에 공통되는 약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의 약수를 구해보면 1, 2, 3, 4, 6, 12. 자, 36은 1, 2, 3, 4, 6, 9, 12, 18, 36이 있습니다. 자, 이때 공통된 약수는 1, 2, 3, 4, 6, 12. 이게 그래서 정리해보면 12와 36의 공통된 약수는 공통 약수는 1, 2, 3, 4, 6, 12가 됩니다. 자, 약분은 공통된 약수로 나누어줘야 하기 때문에 공통된 약수로 나누지 않은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2는 공통된 약수가 맞기 때문에 맞고 3도 공통된 36과 12의 공통된 약수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자, 4 또한 맞고 10이 맞습니다. 9는 12와 36의 공통된 약수가 아니라 12의 약수는 아니고 36의 약수만 9입니다. 그래서 9는 12와 36의 공통된 약수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5분의 1을 5분의 1을 0.네모6을 한번 분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가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100분의 네모 6이 됩니다.
이 네모는 여기서는 10의 자리, 소수 첫째 자리의 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5분의 1을 있을 때 이 두 분수를 크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100과 5가 있을 때 두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려면 100과 5의 공통 최대 공약수를 최소 공배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과 5의 최소 공배수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00과 5의 최소 공배수는 5, 20, 5, 1은 5. 자, 이렇게 다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는 10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는 100이 되어 여기 이 분수에서는 분모가 100이고 5를 100으로 만들어 주려면 2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100분의 40이 됩니다. 자, 이때 100분의 네모 6과 100분의 40이 있는데 100분의 40보다는 이 분수가 작아야 합니다.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부터 9까지 수 중에 0이 들어갔을 때 0이 들어가게 되면 100분의 6이 됩니다. 0이 들어갔을 때 그렇다면 100분의 4보다 작기 때문에 맞는 답이 되죠. 0도 0은 맞습니다. 만약에 1이 들어갔을 때 이 네모 1이 들어가게 되면 100분의 16이 됩니다. 100분의 16은 100분의 40보다 작기 때문에 1이 들어가도 맞는 답이 됩니다. 2를 넣었을 때 100분의 26이 됩니다. 100분의 26 또한 40보다 작죠. 그렇게 되면 3 또한 넣었을 때 100분의 36이 되기 때문에 100분의 40보다는 작은 값이 됩니다. 이제 4를 넣게 되면 100분의 46은 100분의 40보다 큰 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4부터는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0, 1, 2, 3이 되게 됩니다. 자,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집에서 학교를 거쳐 교회까지 가는 거리를 구하시오. 자, 집에서 학교를 거쳐 교회까지 가는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1과 9분의 2km. 그 다음 학교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는 1과 12분의 5km.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풀고자 하는 답은 집에서 학교를 거쳐 교회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거리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 두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거리를 구할 때 자,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두 수를 더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수의 두 분모를 같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같게 해주려면 9와 12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합니다. 9와 12의 최소 공배수는 3, 3은 9, 3, 4, 12 3 곱하기 3 곱하기 4는 3 곱하기 3은 9, 9, 4, 36 36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9에 4를 곱하고 분모에 4를 곱해주기 때문에 분자에 또한 똑같이 4를 곱해주고 12는 3을 곱해줬을 때 36이 됩니다. 분모에 3을 곱해주면 분자에도 3을 똑같이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과 9분의 2는 1과 36분의 8이 되고 1과 12분의 5는 1과 36분의 1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수를 더하게 되면 앞에 있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면 36분의 15 더하기 8은 15 더하기 8 2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와 36분의
23km가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는 12cm입니다. 도형의 둘레를 구하시오. 자, 여기 작은 이 정사각형의 둘레가 12cm입니다. 이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가 12cm입니다.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데 이 한 변을 네모라고 했을 때 네모 자 작은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네모라고 했을 때 이 네모 전체 이 정사각형의 둘레는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입니다. 자,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는 네모 곱하기 4와 같습니다. 네모 곱하기 4는 이 작은 정사각형의 둘레는 12cm입니다. 그렇다면 자, 네모에서 4를 곱해줬을 때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모는 3, 4, 12 그래서 네모는 3입니다. 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cm가 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 한 변이 3cm이기 때문에 총 이 도형의 둘레를 묶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형의 둘레를 묶고 있기 때문에 작은 정사각형의 하나의 길이가 총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이 총 16개가 있기 때문에 자, 16개가 있는데 그 16개는 다 길이가 3cm이기 때문에 자, 16 곱하기 3을 해주면 됩니다. 16 곱하기 3은 6, 3, 18 1을 해주고 3, 1은 3, 1 더하면 48. 그래서 이 도형의 둘레 전체의 길이는 48cm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학년 수학 한번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다 혼합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아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려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계속 풀어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다 풀리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끝까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